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이제 뭐 본격적인 가을 공채 시즌을 맞이해서 취업 준비생들 이제 자소서 쓰기에 한창일 텐데 이윤정 아나운서도 그런 생각 들었겠지만 네. 나 왜 이렇게 모자란 거야? 왜 이렇게 부족한 거야? 이게 왜 스펙이 없지? 미천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괴감에 빠지시는 분들이 네. 초조함 있을 텐데 그렇죠. 이윤정 있었죠. 아나운서도 그랬었죠?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왜 이렇게 다양한 경험이 없을까? 아니면 그 전에 조금 더 이런 고스펙을 좀 만들어 놓았을 텐데 그런 후회감은 없지 않아 있었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아는 그 멘토 같은 형님을 만났는데 그 형님 저한테 얘기하는 게 네. 인간은 누구에게나 결핍이 필요하다. 결핍. 너는 살을 빼야 돼. 넌 너무 지금 과하다는 거야. 결핍이 필요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취업준비생분들도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어야 그걸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네. 그때 경건이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뭐가 부족한지를 기억하시고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모두 다 가졌으면 내 그렇습니다. 능력만 믿고 열심히 노력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참 결핍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어쨌든 결핍에 또 결핍이라고 해서 그걸 채우려고 하면 되지 자신감이 없이 또 자괴감에 빠지지 마시고 내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결핍이 주는 선물이 있다는 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자괴감에 빠지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사람이 모든 걸 다 갖고 태어날 그렇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분 참 부족하구나 그냥 인정하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좀 하나하나 채워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습니다. 아직 젊잖아요. 맞아요. 네. 옳다구나. 젊으니까 네, 괜찮을 알겠습니다. 오늘도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순서는 잡 초대석 시간 오랜만에 만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 두 분의 이윤정 아나운서 외에도 아주 미녀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이윤정 아나운서는 가을 하늘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가을 하늘 하면 천고마비의 계절, 천고나비. 독서. 살을 먹고 나는 살이 찐다. 그쵸. 이렇게 있었는데. 네, 예. 가을 뭐 독서 뭐 이런 게 생각나죠. 그게 공식적인 네. 용어고 진짜 생각나는 거. 가을 예. 하늘 보면 여유를 즐기고 먹는 싶습니다.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먹는 것도 물론 여유를 그렇습니까? 즐기면서 누워서 먹고. 그렇습니다. 휴양지 가서. 네, 저는 이게 요즘 같은 파란 하늘을 보면 이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네, 누가요? 하늘 위에 대사관, 전 세계를 누비면서 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도착지까지 모셔드리는 분들이죠. 이 네. 캐빈 크루, 맞습니다. 항공 승무원입니다. 예. 네, 뭐 여성들이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저도 비행기 탔을 때 승무원 언니들이 그렇게 예뻐 어울립니다. 보이고, 예, 예. 저도 해봤으면 되지 않았을까. 네. 뭐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이런 꿈 꾸시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대한항공 전 부사무장 출신이신 조선정 강사님 모시고 항공승무원의 세계에 대해서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미인이세요. 예, 딱 정말. 얼굴만 봐도 승무원이다. 이게 네. 딱 써 있어요. 나 승무원. 나 승무원. 단아한 느낌이 느껴지시네요. 그렇습니다. 성격은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그 단아한 성격이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예, 저는 좀 단아한 이미지보다는 좀 주변에서 털털하고 좀 밝다는 얘기를 더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네, 예. 대한항공에서 부사무장까지 지내셨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비행을 타기 시작하셨습니까?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12년 동안 야. 비행 생활을 했습니다. 오래 하신 편이죠? 최근에는 근데 비행을 오래 하는 동료들이 많아서 지금 현직에 있는 제 동기들은 대부분 이제 팀장까지 예.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통 뭐 한 근속 연수가 12년 이상입니까? 최근에는 점점 좀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조선정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먹고 살기가 좋아서 그 뭐 그만두신 건 아니죠? 다른 뭐 그런 이유는 이유, 있겠죠? 예. 그런 이유보다는 알겠습니다. 예. 네. 이 항공사 승무원 하면 이게 보통 참 여자분들에게는 저 주변도 많이 받기도 했고 선망의 직종인데 네. 사실 뭐 그 세계들을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기 때문에 삼자의 입장에서만 보기 때문에 많은 노력도 필요하고 어려움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사무장까지 12년이고 그렇다면 승무원 직급이라는 게 좀 궁금한데 뭐 부사무장, 사무장이 되면 하는 일이 좀 달라지나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좀 승무원의 직급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좀 생소하실 텐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다양한 직급이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네. 우선은 입사하시면은 수습 승무원을 거쳐서 객실 승무원, 부사무장, 또 사무장, 선임 사무장, 수석 사무장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제 직급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특히 부사무장 같은 경우에는 사무장의 조력자 역할을 한다고 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로 위치하는 곳이 어디세요? 우선은 각 이제 시즌에. 이코노미 클래스의 이제 총괄 담당해서 아하. 이끌어가는 업무와 이제 상위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이제 선임 승무원 역할을 주로 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뭐다 하시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부사무장이 이쪽 관리하고 사실은 이쪽도 직접 하시고 예. 그런 것들. 네. 보통 이 기업을 보면 뭐 대리 사원에서 뭐 대리를 찍고 이럴 때는 뭐 몇 년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항공승무원도 그런 게 있을까요? 얼마의 기간이 필요하면 뭐 부사무장까지 가고 이런 게 있을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부사무장까지 평균 한 5년 정도의 시간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예. 부사무장으로 7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대단하시네요. 네. 사무장 언제 됩니까? 사무장 이제 보통 저희 동기들은 예. 대부분 다 사무장 아. 업무를 좀 다 그 많이 부자를 하고 좀 떼고 있습니다. 나왔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아, 그러니까요. 아쉽습니다. 자, 12년 동안 비행기를 타셨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 정말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었을 것 같아요. 몇 개국이나 가보셨습니까? 현재 이제 대한항공의 취향지가 국내 항공사 중에 가장 많은 편이기도 한데 네네. 지금 45개국 정도를 취향하고 있으니까 아. 저도 40개국 넘게 40개국. 예, 방문을 해보았습니다. 뭐 어디 뭐 세계 여행에 대한 그런 부족함은 결핍은 없으시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도 제가 퇴사하는 해에 저희가 케냐 나이로비와 몰디브 취향을 했는데 그건 못 가셨고요. 예, 그걸 못 간 그건 게 자비로 가야 아쉬우셨겠어요. 예, 그게 힘드네요. 네, 그렇죠? 그게 좀 그 직원이었으면 싸게 갈 수 있는데 예. 그런 거. 가기 어려운 곳이니까 그렇습니다. 또. 항공사 승무원의 장점, 방금 전에 얘기했던 뭐 그런 비행기 값이 좀 싸다 이런 분도 장점일 수 있겠지만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뭐 다 그 부분이 매력이어서 지원을 하시겠지만 우선은 다양한 해외 경험을 좀 할 수 있다는 그렇죠. 점과 네. 저희가 다른 직무에 비해서는 좀 개인 시간이 많은 편이어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그 있고요. 얘기는 비행을 갔다 와서 며칠 동안 쉬나요? 예, 저희가 단시간에 사실은 좀 이제 고도로 집중을 해서 저희가 근무를 하고 저희가 현지에 도착해서도 하루 이틀 정도는 체류 시간이 있어서 주변 관광도 하고 또 어떤 승무원들은 호텔에서 공부를 하거나 운동하는 승무원들도 있고요. 그렇군요. 한국에 도착해서도 2, 3일 정도의 이제 오프가 있기 때문에 아. 예, 다른 직무에 비해서는 조금 여유가 있는 있는 편이라고 일단 뭐 이게 생각합니다. 속세적인 돈보다는 어쨌든 자기 개발로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보겠고요. 네. 단점 어떤 거 있습니까?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스케줄 근무이다 보니까 명절이라든지 경조사 같은 것들을 좀 챙기기가 어려운데 예. 저도 비행하면서 명절을 거의 해외에서 대부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무 명절을 스케줄. 해외에서 보내면 좋은 거 아닙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좋은 거 아닙니까? 네, 너무 그래도 가족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들이 그죠. 또 있어요. 아니 명절에는 단점 중에 가족이랑 들었던 게 같이 뭐였냐면 뭐 그것도 그렇겠지만 힘들다는 거. 네. 그렇게 다리도 아프고 막 힘들다며요. 네, 사실은 체력적으로 이제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승무원들도 많은데 그래서 승무원들이 현지에서 좀 운동도 좀 많이 하고 체력 관리를 많이 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체력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좀 건강한 승무원을 뽑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근무 스케줄은 또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뭐 내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근무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대략 저희가 21일쯤에 스케줄이 나오는데 네. 우선은 승무원도 가장 궁금해하는 날이고 기다리기도 네. 하고 그렇죠. 저희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무표 나오듯이 맞아요. 뭐 그런 거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는지 서로 비교도 해보면서 아하. 좀 기대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급한 일이라든지 반드시 쉬어야 되는 날에는 그룹장님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본인이 받은 스케줄은 좀 책임감 있게 아하. 본인이 그러니까 가는 편입니다. 지역을 자기가 고를 수는 없는 거군요. 예, 노선 배치는 뭐 특별하게 저희가 선택할 수는 없고 예, 예, 너 어디 됐니? 아, 샌프란시스코. 좋겠다. 어디 됐니? 아, 저기 뭐 에티오피아. 이러면 좀 그렇겠네요. 근데 그러니까 뭐 되게 안 좋은 지역이라도 안 좋은 지역이라보다 좀 힘든 지역 되면은 또 그 주의 어떤 컨디션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런 네, 것도 그렇죠. 있겠네요. 네. 그래도 뭐 그렇네요. 어느 한 곳만 지정된 게 아니라 여러 나라를 뭐 다닐 수 있게 배정이 되는 건가요?
네, 저희 같은 경우 국제선 소속 승무원들은 뭐 취향지는 어디든지 다 갈 수가 있는데 네. 우선 스케줄 배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소속된 팀이 있고 예. 팀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배정된 스케줄을 따라갑니다. 근데 저희가 한 달에 보통 장거리 2-3개, 또 중거리, 단거리 이제 고루고루 스케줄이 섞여 있어서 근데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이 사람들이 많이 탄다. 그런 거. 선호하는 그런 지역. 거에 더 잘하는 어떤 승무원을 보낸다거나. 음.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신 거는 공평하게 된다고 했지만 비교적.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는 잘하는 분들은 좀 더 좋은 곳에 사람이 많이 타는 곳, 탑승객이 많은 곳에 주로 배치가 되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니,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예, 아, 예. 예, 저희는 정색을 하시네요. 네, 전혀 그렇지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생각했는데 예, 정색하셔서 네. 그건 아니라는 걸로 저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또 왜 승무원들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예쁘고 단아하고 또 참 이미지가 좋은 직업인데 그렇습니다. 그 이미지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스트레스가 제일 네. 많나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비행 업무도 그렇지만 우선은 출근하는 시간부터가 좀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니폼을 입고 우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변 분들의 예를 들면은 뭐 휴대폰을 오래 사용해서 컴플레인을 실제 회사로 하시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시선이 저희에게 자부심이 되기도 하지만 점점점 그런 부분이 좀 스트레스가 되기도 근데 했던 것 저는 같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휴대폰은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은 모든 분들이 이러고 있어요. 근데 맞아요. 그걸로 컴플레인을 해요. 아 이제 예, 승무원인데 이제, 뭐 이렇게 전화를 예, 많이 하느냐. 예, 전화를 좀 오래 사용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근데 전 궁금했던 게 오히려 그렇게 생각 많이 하는 게 유니폼을 입는 거는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직업을 좀 내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서 갈아입어도 될 텐데 굳이 그걸 입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또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시간이 없나 봐요. 우선은 한복할 승무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당시에는 라커룸 같은 게 준비가 돼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되지 않아서 그렇군요. 승무원들이 입고서는 출퇴근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이게 궁금한 네네. 게요. 네. 이게 또 감정 노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뉴스 보면은 또 갑질하는 승객들 때문에 정말 그렇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데 실제로 그런 거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정말 많은 경우 중에 하나고요. 네. 사실은 이제 저는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고충이 5년, 7년, 9년 이렇게 홀수 해마다 찾아오더라고요. 네. 실질적으로 저도 컴플레인을 뭐 받았던 경험도 있고 뭐 칭송을 많이 받았던 경험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근무를 하면서 단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지막에 사직할 때도 팀에서 가장 사과를 잘하고 컴플레인을 가장 잘 제가 볼 때 해결하는 지금 선배였습니다. 선정 씨가 보니까 아까 그 감춰둔 끼를 좀 이렇게 숨기고 계신 것 맞아요. 같은데 굉장히 친화력이 있어 보이시고 일단 너무 단아한 느낌의 착한 네. 느낌이셔갖고 되게 승객들 좋아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인기 손님들께서는 많으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자신 네, 있게. 처음에는 다가가기 어렵다고 생각하셨다가 네. 네, 굉장히 재치 있는 승무원이라고 아. 많이 생각을 그런 하셨던 게 것 있어요. 같습니다. 그래서 네. 승무원들 오면 괜히 이 인간인 분들은 되게 어려워하세요. 근데 뭐 그 도와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려워할 건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인화력이 중요하겠네요. 사람들과 네. 조금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윤정 아나운서 얘기한 것처럼 소위 얘기하는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진상 고객들 맞아요. 그런 분들이 뭐 열에 한두 명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노선적 특성도 좀 있는데 그렇습니까? 특히 미주 노선 같은 경우에는 뭐 로스앤젤레스라든지 하는 노선에는 우선은 자주 비행기를 타시는 고객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승무원들보다도 비행기의 그 서비스의 시스템 같은 것들을 더 잘 알고 계시는 손님들도 많으셔서 그런 노선에서는 좀 승무원들도 서비스하기 좀 힘든 면도 그래요. 있고요. 가끔 가다 보면 저 예전에 그 미국 갈 때 느꼈던 게 좀 객석이 많잖아요.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좌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막 양말 벗어갖고 앞에 걸어놓으시고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좀 애매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뭐 뭐라 할 수도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겠지만 화를 내면 또 걷다 대고 같이 싸울 수도 없고 애매할 때는 참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인화력이 좀 중요하다는 거 좀 네, 기억을 하셔야 될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마냥 친절할 수 없을 때 그런 때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세요? 저는 우선은 승무원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친절함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적절하게 단호함과 카리스마가 네.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사례가 하는데 있을까요?
단호한 보여준 사례? 단호함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언제나. 네. 예. 우선은 이제 뭐 비행기 타셔서 항상 느끼셨겠지만 승무원들이 항상 대하기 너무 편해서 네. 이렇게 너무 편안한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은 안전과 보안 부분에서는 타협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뉘앙스를 비추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하고 네. 승무원의 역할은 제 생각에는 보안관 같은 역할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본인이 좀 적절한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것도 그렇군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얘기하셨지만 승무원의 승객 안전을 좀 지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좀 보안 의식도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얘기가 나온 김에 안전 관련 자격증 이런 거 필요합니까? 있으세요? 최근에는 그래서 학생들이 지원하는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좀 기본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은 되는 것 같지 않고요. 저희가 입사하고 나면은 한 달간 진행하는 신입 안전훈련이라든지 비행하면서도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정기 안전훈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는 우선은 몸과 이제 머리에 다 익힐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영 같은 거 잘해주잖아요. 수영 잘하세요? 네, 저는 수영 잘하고 그렇게 열심히 알겠습니다.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네. 되게 소심하게 얘기하세요. 예. 네. 자, 그러면은 굳이 이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가장 대표적인 대한항공 또 아시아나 이 양대 산맥 외에도 저가 항공사나 아니면 뭐 외항사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요즘에 네. 정말 스펙트럼이 많이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항공사들의 지원을 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겠죠? 우선은 처음 시작할 때는 뭐 당연히 뭐 본인이 기준을 높게 잡고 시작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적항공사 같은 경우에도 준비를 하다 보면은 순위에 두지 않더라도 정말 입사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가하니까 항공사도 저가인 줄 알더라고요. 네. 이게 표가 싸다는 건데 네, 맞아요. 어떤 질도 회사의 질도 저가인 거라고 생각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가 항공사도 굉장히 그러니까 실제로 그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나 칼에 비해서 어느 정도 어떤 차이가 좀 있어요? 저가 항공사와 양대산맥의 차이라는 거. 우선은 회사의 규모가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저는 이제 처음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적항공사에서의 근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 얘기는 준비할 때. 준비할 때. 네. 더 좋은 회사니까 저희 같은 경우 뭐지 다른 대기업 같은 경우는 더 준비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직군이지만 대기업 개념의 뭐 아시아나나 칼을 준비할 때는 더 저가 항공사에 비해서 더 많이 뭘 준비해야 된다거나 그런 차이 큰가요? 오히려 저는 적항공사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군요. 하는데 예. 우선은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 승무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중국어를 반드시 해야 된다거나 뭐 일본어를 반드시 구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적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규모가 작고 한 번에 뽑는 승무원의 이제 인원도 적다 보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제2외국어 자격증을 기본적으로 많이 다 보고 있지 있습니다. 근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도 있지 않아요?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닌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적항공사의 채용을 봤을 때 반드시 예를 들면 HSK 급수를 정해놓고 자격증. 자격 같은 경우에 반드시 그러니까 영어를 필요한 외국어를 부분이 할 수 있냐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예. 자격증이 있느냐. 그것도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가 항공사의 장점. 우선은 아무래도 좀 적응하기가 수월한다는 점이 좀 수월하다는 장점. 건 어떤 얘기예요? 저도 처음에 이제 대한항공에 입사했을 때 회사의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 좀 어린 나이에 회사에 적응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 걸렸었는데 현재 적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이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도 보면은 우선은 적응하는 데는 좀 가족적인 분위기가 있고 또 최근에는 취향지가 좀 더 다양해지고 있어서 예. 저는 이제 만족도가 점점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이 항공사 스펙트럼이 넓어지다 보니까 이직의 길도 넓어졌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저가 항공사에서 근무하다가 그 경력을 토대로 대형 항공사로 취업이 가능할까요? 우선은 적항공사에서 근무 경력이 이제 간혹 가다가 있는 대형 항공사에서 진행하는 네. 경력직 승무원 채용에는 이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하지만 우선은 승무원 경험이었기 때문에 신입 승무원 채용에는 반드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저가 항공사 취업 관련돼서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있나요? 어디가 있나요? 미주 노선 이런 식으로 노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저가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일 한중 노선이 우선은 주력 노선이라고 제일 많고요. 생각하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많이 생겼다면은 동남아시아 노선 정도까지 있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네. 아시아 쪽이라고 보면 예. 되겠네요. 그렇죠? 동남아시아, 극동아시아 쪽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아시아나 항공에는 또 특별하게 뭐 특화된 서비스 팀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건가요? 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우선은 특화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이제 창의력 있는 서비스를 좀 많이 하는 항공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특화 서비스 팀을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어떤 내용이에요? 특화 서비스? 저는 가장 대표적인 특화 팀이 플라잉 매직 팀과 딜라이터스 팀이 있는데 이제 플라잉 매직 팀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에서 날면서 이렇게 마술 하나요? 예, 실제 마술쇼 좋아요. 같은 거를 진짜 보여드리고 그 얘기예요? 예. 마술하고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저는 예. 깜짝 놀랐네. 예, 예. 딜라이터스 팀 같은 경우에 전통 의상을 입고 승무원이 비행기 안에서 이제 패션쇼를 하는 그런 특화 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또 뭐라고 하죠? 그 통로에서 걷는 거예요. 그게 예. 기술을 하는 거예요. 예. 아하, 그러니까 내가 가는 그 목적지에 어떤 전통 의상을 입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선은 전체적으로 이제 다양한 전통 의상을 입고 네. 이제 패션쇼를 하는데 이 팀들이 모든 비행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편수별로 이제 만나실 수 있는 편수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그 통로가 런웨이를 생각을 하고 왔다 예, 갔다 예. 하시면서 이렇게 패션쇼 야, 정말 한 장면을 볼 대단한. 수 있겠네요. 제가 그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음악팀 같은 것도 있을 게 공연팀이 있어서 그런 공연도 한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 굉장히 다양한 팀들이 있어서 그뿐만 아니라 뭐 타로, 타로라든지 뭐 라떼아트라든지 다양한 예. 훨씬 더 어떤 그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승무원에 대한 막연한 이질감이라든가 네. 좀 멀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되게 가까워질 수 있는 예.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대단한 분이세요, 이분이. 에어포스 원, 물론 우리나라는 에어포스 원이 아니지만 대한민국이 써 있는 비행기 타셨다면서요. 예.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제 저도 예전에 탔었던 거기 비슷한 때문에 거죠. 네. 비행기는 예. 뭐 5년마다 한 번씩 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선은 대한항공에서 이제 운영하는 비행기에서 저희가 내부를 좀 구조 변경을 해서 운항을 했었고요. 아, 성남 비행장들은 그 대한민국 써 있는 비행기가 아니고. 네, 아, 대한항공 로고가 박힌 대한항공 아하. 비행기를 이용해서 그렇군요. 내부 구조 변경을 좀 해서 저희가 네. 운항을 했었습니다.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내부 구조가 어때요? 내부 구조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은 대통령과 영부인만 탑승하시는 게 아니고 VIP, 뭐 청와대 소속의 VIP, 수석들 뭐 이렇게. 예과 뭐 기자단들도 다 네. 함께 탑승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대형 비행기로 운항을 하고 섹터 있고요. 구분이 어떻게 대통령 두 내외부는 따로 딱 두 분만 앉는 곳이 예, 있습니까? 최전방에서 이제 쉬시는 쉬시는 곳이 따로 있고요. 실제 그 다음 섹션에는 저희가 회의실을 실제 만들어 놓기도 하는데 실제 회의실에서 저희 승무원이 단체로 이제 대통령과 영부인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었는데 그때는 어느 분이 대통령이셨어요? 노무현 대통령. 아, 그럼 직접 뵈셨겠네요. 예. 어떤 근데- 걸 뭐 기내 서비스 어떤 거 하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제가 막내 승무원이어서 네. 저는 이제 뒤에 계신 VIP 고객들을 모시는 일을 주로 했었습니다. 아, 근데 그게 그렇습니다. 아무나 뽑지는 않을 텐데요. 어떻게 뽑히게 됐나요? 그 당시에는 이제 각 팀에서 사무장님들의 이제 추천으로 승무원들을 선발을 네. 해서 임원진들과의 면접을 통해서 이제 선발이 되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저희가 5명을 추가로 이제 선발을 했었던 것인데 이제 저희가 5천 경쟁률이 이다 보니까 5천 명에서 중에 5등. 5위가 네. 된 거네요. 대단하신 분이군요. 하지만 네. 죄송합니다. 제가 또 경의를 표해야 될 분인데 5천 명 중에 다 1,000명 중에 한 명에 뽑히신 네, 거예요. 1000대 1. 그러니까 야. 제가 봤을 때 뭐 낙타가 구멍바늘 들어 뚫기보다 정말 더 힘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좀 자부심도 더 컸을 것 같아요. 왜 뽑히셨다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좀 주니어 승무원이었던 시절이었는데 네. 우선은 그 당시에 2002년이었나요? 2003년 정도에 4년, 제가 3년 차 2003년 수습 승무 3년 차. 객실 승무원인데 이제 그래도 비행 경험은 많이 많지 있었지만 네. 제가 그 코드원 승무원에 들어가기에는 사실은 경력이 길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제가 굉장히 신입 때 아주 패기 넘치고 굉장히 적극적인 승무원이었기 무서울 게 때문에 없었습니까? 우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쯤 되면 막가지 하는 거지 이거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죠? 네, 그건 잘하셨군요.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패기. 왜 그러냐면 이제 스튜어디스 준비하신 분들 중에 나도 저걸 한번 노려봐야겠다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네. 패기 또 어떤 장점이 있었습니까?
저 같은 경우 어떤 일이든지 좀 가장 먼저 나서서 하는 편이었는데 특히 비행기 안에서 콜 버튼이 울리거나 하면은 저는 우선은 그 콜은 이 비행기에 있는 모든 콜은 내가 받겠다는 마음으로 굉장히 그럼 적극적으로. 그때 같이 들어간 분들이 5명. 네. 다른 4분이 좀 미움을 산 거 아닙니까? 먼저 뛰어가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적극성. 오늘 제 장난을 되게 안 받아주시네요. 적극성과 패기가 필요한 재밌으신 분들이라고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안 받아주시고. 네, 어쨌든 그렇다면 그 예. 5인 중에서는 뭐 객실 승무원도 있을 거고 사무장도 있을 거고 부사무장도 있을 거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건가요? 그 당시 5명이 기존에 이제 전용기 선배님들이 따로 계셨고 아하. 저희가 추가로 5명이 예, 투입이 됐었기 총 때문에 10명이 있군요. 인원은 훨씬 더 많습니다. 한 그렇습니다. 20명 정도 네. 예, 승무원을. 어쨌든 그래도 20분이 그 많은 인원들을 다 또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중요한 게 이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장점인가 네. 이거를 알아보는 건데 네. 패기와 일단 제가 드는 건 패기와 어떤 적극적 그런 노력 그런 거로 좀 막연하긴 하지만 네. 적극성을 띄워야 된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에는 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그렇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항공사는 자소서 중요성이 좀 큰 편인가요? 우선은 제가 준비했던 2000년부터 지금까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 항목이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 이렇게 2가지 항목인데요. 네. 우선은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다 보니까 저는 우선 자소서보다는 네, 면접이 훨씬 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더 예쁘고 이미지가 좋으신 분이 좀 덜 상대적으로 덜 예쁘고 덜 이미지가 좋으신 분보다는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면접에서의 당락이 좌우된다. 그러니까 합격의 당락이. 그러니까 그걸 한 비율로 보자면 면접이 한 70, 자소서가 30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우선은 비율을 자소서에 따지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자소서의 비중을 그보다 더 적게 보고 우선은 면접의 비중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면접을 보시면 1차, 2차, 3차 면접을 보는데 면접 내용이 굉장히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 이유가 우선은 말하는 태도라든지 이미지적인 부분을 계속 거듭 이제 보고 판단을 한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뭐 자소서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속된 말로 발로 썼다, 이 발로 쓴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면 네. 어쨌든 크게 결격 사유가 안 되고 면접에 가서 그렇다면 조선정 전 우리 부사부장님께서 어떤 점이 정말 난 좋았다 이걸 과감 없이 얘기하셔야 돼요. 네. 네. 자랑이 아닌 어떤 또 친구들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점을 주의한다는 거. 우선은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네. 우선은 막연하게 이제 승무원이라면 우아하고 차분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저는 우선은 저의 이미지적인 강점을 잘 알고 있었기 어떤 때문에 거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저는 우선은 약간의 개그 본능이 있어서 그러게요. 면접 그런 걸 왜 안 보이시냐고요. 오늘 나 기대했는데 지금 계속 숨기시고 막 계신 것 같아요. 수줍어하시니까 제가 잘못 네. 들었나. 딴 분이 오셨나 참여부터 그랬잖아요. 예. 다 그때 보여드릴 한 거 수 한번 없으니까. 해주시죠. 한번 어떤 거 했었나. 예.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예. 너무 옛날인데요. 좋습니다. 예. 우선은 저는 그래서 면접 때 우선은 본인이 어떤 것을 좀 잘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 면접관들이 이렇게 많이 웃으셨군요. 네, 좀 면접관. 사실은 면접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면접장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별거 아닌 얘기에도 면접관님들이 이제 긴장이 풀어지시거나 웃어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틈을 굉장히 잘 야, 공략해서 근데 면접을. 굉장히 뭐 썰렁하게 개그한다든가 이름 더 붙여버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거를. 근데 조 전 사부장님은 부사부장님은 그걸 잘 하셨군요. 네, 나름 그래서 저는 면접 때 약간의 센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센스는 어떤 건가요? 네. 센스 굳이 우선 얘기하자면. 센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승무원도 업무를 하면서 저희가 가장 칭찬을 많이 할 때 저 친구 참 센스 있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승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이제 센스라면 이제 오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변의 눈치를 좀 잘 살필 수 있는 그래서 말이 조금 길다 싶어서 면접관들이 눈이 돌아간다 싶으면 말을 끊고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안녕하십니까 이 말투를 하잖아요. 이런 알파고식 말투는 저는 굉장히 어떤 대화의 느낌이 안 날 것 같아서 지금 조 전 부사부장님께서 한 그 말투처럼 편하게 대화처럼 하신 건지 아니면 그런
딱딱한 그 어투로 해야 되는 건지 물론 이거는 이제 스튜디오스 학원에 가면은 얘기해 주시겠지만 네. 보통 어때요? 그 어떤 게 더 좋아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습리다체를 써야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예, 그거보다는 우선은 대중 앞에서 좀 말하는 연습이 좀 돼 있다면은 네. 습리다체를 쓰더라도 충분히 자연스럽게 본인 얘기를 합쇼체를 해도 제 예. 얘기는 어투를 뭐뭐합니다. 이게 아니고 편하게 뭐뭐합니다라고 그쵸. 편하게 예. 하셔도 된다는 그 말씀이신 네.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도 비행기 타면서 느꼈지만 정말 센스 있는 승무원들이 많은 게 내가 먼저 뭔가 불편함을 얘기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미리 와서 뭐 좀 갖다 드릴까요 그럼 하시는 정말 감사하죠. 아, 예. 그런 승무원분들이 그러니까요. 계시더라고요. 뭐 조선정 전 부사장님께서 아마 그러셨을 그러니까요. 것 같은데요. 예. 기내식 못 먹어서 뭐 짜증 부리시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좀 가끔 이제 설명 뭐 좀 그런 거 해주시죠. 있잖아요. 뭐 데리야끼 치킨 하나 더 주세요. 이런 분들 라면 더 주세요. 뭐 이런 것들. 예. 더 드리는 거 있어서는 충분히 저희가 이제 양이 있다면은 충분히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보다는 저희가 이제 밀 초이스가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런 상황이 좀 승무원의 입장에서는 가장 곤란한 상황이기도 하고 좀 손님들에게 계속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우선은 저희도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또 화를 많이 내실 때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네. 면접관님이 이렇게 말을 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데 맞아요. 30분이 넘었기 물어보고 때문에 싶은 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빨리 준비한 네. 그 코너가 있습니다. 이윤정 아나운서가 잡초대석의 미니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네. 이름하여 항공사 승무원에 대한 사소하고 사적인 질문 빠밤 빠밤. 시작하시죠. 네, 시작하시죠.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12년 동안 항공계에 몸을 담으셨고 부사장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지나면 사무장까지 달 수 있었는데 왜 그만두셨습니까? 우선은 저는 제 적성이 굉장히 잘 맞고 되게 네. 즐겁게 일을 해서 참 좋았었는데 우선은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육아 문제 때문에 우선은 퇴사를 하게 육아 됐습니다. 문제. 예. 그렇군요. 근데 육아 문제 때문에 퇴사하는 분이 많나요? 육아 문제로 퇴사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은 이제 최근에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그 고비를 참 잘 넘겼더라면은 저도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우선은 본인이 의연하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한 부분은 좀 놓을 수 있는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출산 휴가나 그런 복지 혜택 같은 거는 그렇게 크게 작용이 되지 않았나 보죠. 전 다른 이제 회사에 비해서 출산 휴가라든지 복지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인데 네. 우선은 아이를 두고 이제 비행을 계속 가야 되는 것들이 제가 심리적으로 우선은 네. 안심이 되지 않았던 그리고 게 사적인 질문이라는 코너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생활이 풍부하실 수 있어요. 그런 네.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안정된 삶을 위해서 물론 예 그렇게 그만두셨다는 거 이제 정리를 하겠고요. 예.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입니다. 보통 승무원 하면 예쁘고 날씬하고 키도 크고 또 영어도 잘하는 뭔가 고스펙자들의 느낌인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만 뽑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면 지금 불가능한가요? 저는 오히려 승무원 하면서 가장 느꼈던 게 승무원은 무언가를 하나 확실히 잘하는 사람보다는 두루두루 중간만 해도 충분히 좋은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토익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지원자보다는 우선은 한 중간 정도의 점수에 외모도 너무 예쁜 지원자보다는 그냥 봤을 때 불쾌하지 않을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원자들이 훨씬 더 저는 더 많이 근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또 급여잖아요. 급여는 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액수를 좀 밝혀주시죠. 보통 어떻게 우선은 이제 직급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고 또 호봉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지만 우선은 제가 퇴사했을 당시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5천 한 이상을 받았던 걸로 초반에요. 초반 말고 이제 제가 퇴사할 당시에 네네. 근데 초봉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한 3,600에서 4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천이었으면 한 100씩 올라가나 봐요. 보통 그 정도씩. 그렇진 않고요.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인턴의 급여가 조금 더 급여를 많이 받도록 측정이 돼 있어서 예. 올라갈수록 좀 예. 주는 느낌. 왜냐면 비행 시간에 맞춰서 이제 급여를 주기 때문에 조금 체계가 좀 복잡합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게 너무나 많은데 너무 많아요. 이 아직도 시간에 좀 많은데.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게 보니까 항공 승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일단 1번 카메라 보시면서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은 승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우선은 승무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잘 이해하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대중매체라든지 본인이 생각하는 그 이미지적인 부분만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셨을 경우에는 면접 준비를 하시면서도 좀 중심을 잡기도 어렵고 입사 후에도 적응이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준비하시면서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끝으로 나에게 성공 승무원이란? 저에게 성공 승무원이란 너무 부끄러운데. 라스예요? 네. 마지막으로 네. 라스 라스입니까? 버전으로 예. 가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한테 되게 잘 맞았던 옷인 것 같습니다. 우선 네. 잘 맞는 옷. 네, 잘 맞는 옷. 어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맞는 옷인지 아닌지 그건 뭐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 부분을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잘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한 순서가 될 것 같고 네. 제가 볼 때는 조전 부사무장님의 말씀 들었을 때는 우리가 통념적으로 좀 얘기하고 있는 카더라 중에 하나가 뭐 힘들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맞아요. 있겠지만 훨씬 더 익사이팅하고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직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조선정 강사님과 함께 항공승무원의 세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지금도 뭐 시간이 부족했죠. 다음 주 저희 특집 방송에서 항공승무원 성공 합격을 위한 비결 그때도 수고해 주실 거죠? 네,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때도 개그 코드 좀 이렇게 더 재미있게 네.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정보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잡정훈센터 1부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더 유명한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강소기업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학점은 기본이고 토익까지 만점 어학연수 공모전 자격증의 중점 봉사활동 인턴십 스펙 쌓기 설정 불합격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뭐야 취업은 다시 원점 No spec no spec 그만도 똑같은 일을 swag go swag 보여줘 너만의 능력 스펙과 능력은 별개란 게 문제 능력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 이제 NCS로 시작하는 1학습 병행제 능력 있는 내가 바로 대한민국 인재 No spec no spec 그만도 똑같은 일을 swag go swag 보여줘 너만의 능력 No spec no spec 그만도 똑같은 일을 swag go swag 보여줘 너만의 능력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NCS로부터.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 중심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일학습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일학습 병행제로부터. 네, 잡정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빠르게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청주 지역부터 들러봐야겠죠? 예. 네, 청주 고용센터 서은혜 주무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고용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시간 관계상 짧게 네. 취업 관련 네네. 프로그램이 있다면서요? 예. 네. 취업 프로그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다음 주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인 성취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또 특강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네, 단기 취업 특강도 있는데요. 예. 9월 29일 목요일에 성인을 위한 금융경제 지식,
금요일에는 개인 신용관리 및 재테크 요령 주제로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도 진행합니다. 그렇군요. 네,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신청 워크넷 통해서 직접 하실 수도 있고요. 네. 고용센터 직접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043-230-6790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청주고용센터의 서은희 주무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가보겠습니다. 박정아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박정아입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채용 소식이 있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춘천 직업전문학교입니다. 네. 컴퓨터 교육 전문 훈련 기관으로 춘천시 공지로에 소재하고 있으며 총무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네, 총무사무원이면 어떤 업무를 맡고 또 지원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네, 주로 입학생 훈련 상담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하며 지원 자격으로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으로 경력은 무관합니다. 컴퓨터 관련 전공자를 우대하며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네. 자, 그럼 급여랑 지원 마감일도 좀 알아볼까요? 네, 급여는 월 150만 원 이상으로 주 5일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시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참고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예. 박정아 주무관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좀 짧게 저희가 알아봤어요. 네. 일자리 방방곡곡 청주와 춘천 지역의 채용 프로그램 정보 소식 알아봤습니다. 네, 저희가 일자리 방방곡곡 너무 방정맞게 끝냈죠. 빠르게 네, 어쨌든 진행했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 저희가 시간을 좀 빨리 줄여본 건데요. 작지만 강한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의 기업을 해외에서는 더 잘 알고 있는 네. 기업을 소개하는 시간이죠. 히든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취업포털 커리어의 이문숙 컨설턴트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뭐 항상 저희와 함께하는 저희의 단짝이죠. 깍두기. 예. 임소왕 은사와 함께 더불어서 이분도 깍두기인 것 같아요. 이남규 아나운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문숙 컨설턴트께서는 정말 오랜만에 자리하셨는데 오랜만이세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많이 바쁘셨죠? 아무래도 공채 시즌이다 보다 네. 시즌이다 보니까 많이 바빴는데요. 네. 제가 잠깐 이야기 드릴 게 있는데 내일 그 2016년도 대한민국 취업 박람회가 국회 잔디마당에서 열립니다. 아하. 네. 총 이제 200여 개의 기업이 오고요. 2,000명 정도 이제 채용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꼭 저희 방송 보시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그러니까요. 방문하시는 걸로 해주셨으면 국회 좋겠습니다. 잔디마다 그렇죠? 네, 네, 취업 그렇습니다. 박람회 네. 200여 개 기업이 참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파란 하늘 안에서 또 야외에서 하는 것도 괜찮은 네. 생각이 드네요. 자,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 주실 강소기업 어디입니까?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기업은요. 네, 그 전 세계 동시 접속자 600만 명. 600만 네, 명, 예. 그리고 세계 1위 온라인 FPS 게임인 크로스파이어를 개발한 아하. 네, 스마일게이트 그룹입니다. 이 네. 외국 기업 아니었습니까? 네, 뭐 스마일게이트 그룹은 그러니까요. 정말 좀 생소한 그룹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크로스파이어라는 게임도 저는 처음인데 이남규 아나운서 알죠? 제가 또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 공부해왔죠? 공부해오셨죠? 예. 또 게임도 해보고 왔습니다. 네. 해보고 왔습니다. 네, 재밌습니까? 브리핑해 재밌습니다. 주시죠. 이게 진짜 네. 재밌는데 이 서든어택이라는 총싸움 게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알죠. 예. 아십니까? FPS 슈팅 그러니까 게임입니까? 1인칭 슈팅 게임입니다. 아하.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전시 상황이 있는데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미션을 해가면서 이렇게 각가지 미션을 해나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뭐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오버워치 이런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게임 현재 중국이랑 베트남, 북남미 그리고 유럽 등에서도 전 세계 80개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80개 나라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동시 접속자 수만 600만 명. 네. 서울 인구의 한 반절인데요. 대단하네요. 게다가 뭐 세계 1위의 게임이라고 하니까 이문수 컨설턴트 이 게임을 서비스하는 기업이 아까 이제 스마일게이트 그룹 대기업 아닙니까? 이게 히든 챔피언으로 이따 이제 대기업으로 올라간 기업인데요. 네. 솔직히 선정을 할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네. 히든 챔피언이 아니 지금 숨겨진 아니요. 챔피언이 아니잖아요. 예. 지금 저희 그 셀트리온도 현재 그 뭐 사람이라던가 이제 커리어 사이트에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히든 챔피언 아, 또는 그래요? 히든스타로 되어 있는데요.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한 사이트에서는 히든 챔피언으로 분류를 아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네, 대표 게임인 크로스파이어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게임이어가지고 네,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뭐 지난 시간에 박선화 컨설턴트가 히든 챔피언의 정의를 좀 짚어주셨는데 그때도 제가 왜 이게 히든 챔피언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오늘 이남규 아나운서가 다시 저를 대신해서 한번 소개 좀 네,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 히든 챔피언 기업이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시장 점유율에서 세계 시장 1위, 2위, 3위를 차지하거나 또 그 국내 시장에서 무조건 1위를 차지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매출액이 40억 달러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중적인 인지도가 조금 낮아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예, 그때 그룹이 그거였죠. 판토스 그룹이었는데 맞아요. 제가 또 이 시간을 더불어서 박선화 컨설턴트께 이의를 제기했던 걸 죄송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세계 1위 게임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참 그 창피한 느낌, 언론인으로서 창피한 느낌 드는데 저희만 그런 겁니까? 아, 저도 게임을 하는 유저인데요. 하시도 게임. 네, 저는 예전에 스페셜 포스랑 이제 서든 어택을 했었는데 스페셜 포스. 네. 근데 재밌었죠. 그 이후에 이게 이제 크로스파이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미리 이제 다른 게임들이 시장을 선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네, 한국에서는 흥행을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중국으로 네, 다시 시장을 재선점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현재 지금 중국에서 이제 그 퍼블리셔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 텐센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텐센트 알죠? 네. 유명하죠. 네, 롤 이제 LOL을 이제 인수를 한 롤. 네, 네. 네, 회사인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텐센트는 포털업계 1위를 목표로 했고 스마일게이트는 회사에 이제 사활을 걸고서 네, 시장을 뛰어들었는데 그 타이밍이 굉장히 최적이었다고 합니다. 맞았군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중국에는 그 당시에는 그 FPS 게임이 이제 많이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카운터 스트라이커 같이 이제 랜선으로만 하는 게임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굉장히 뛰어나게 적합했습니다. 부각되는 기억은 없었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중국인을 위한 스토리 그리고 아. 네, 인터페이스 아이템 때문에 중국인들이 굉장히 열광을 했죠. 근데 우리나라는 고작해야 뭐 5천만 명인데 10억 인구가 뭐 좋아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정말 대단한 게임인 거죠.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로 관심을 받은 거예요? 일단은 진출한 지 1년째인 2009년에 동시 접속자 이제 100만 명이고요. 그리고 예. 2010년에는 네, 200만 명으로 네. 해가지고 기네스북에도 등재가 되었습니다. 기네스북이군요. 네. 예. 이제 2011년도 9월에는 이제 동시 접속자 이제 300만 명, 그리고 대단하군요. 2012년도에는 420만 명 이렇게 접속을 했는데요. 게임 업계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더 이상 확장하기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는 그러니까 정도라고. 서버가 더 이상 네. 견딜 수가 네. 없겠는 게 동시에 그 한 도시에 있는 인구 모두가 다 접속한 거니까 대단한 네.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이 정도면 네. 정말 그야말로 떼돈을 벌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얼마 드는데 벌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미국 포브스지에서 2014년도에 그 이제 전 세계 단일 게임으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게임이라고 네, 발표를 했는데요. 네. 네, 약 9억 5,700만 달러. 네.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원에 해당되는 매출입니다. 5,700만 원 그러신 줄 알고 이거 갑자기 뭐지 했더니 1조 원이군요. 네. 네. 예. 그 이제 퍼블리셔 업체인 이제 텐센트 몫을 빼면은 3,760억이고요. 예. 네. 영업이익이 2,250억인데요. 영업이익이 2,250억이라고요? 네. 그 영업이익률로 하면은 이제 68%. 대단하군요. 네. 수익은 그 게임에서 사용하는 아이템으로 수익을 내고 실제로 그럼 많이 있습니다. 사나 보죠. 그러니까요. 엄청납니다. 네. 그런가 보네요. 예. 뭐 이렇게 많이 하나의 해보신 포스가 엄청나다는 게 네. 정말 엄청난 것 같더라고요.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게임으로 이 정도의 성적을 보였다니까 기네스북에 오를만 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스마일게이트에서는 그렇다면 다른 게임은 하나요? 이거 하나요? 뭐 다른 게임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PC 게임이랑 모바일 게임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제 나이 또래라면은 알 법한 게임이 이제 프리스타일이라고 하는 농구 게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거기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오. 그리고 이제 뭐 PC 게임은 6종류, 모바일 게임으로는 이제 7종류가 있는데요. 네. 최근에 지금 이제 클로즈 베타를 마친 로스트 아크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게임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게임 유저들은 정말 열광의 도가니로 빠져들 준비를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어, 근데 아까 예. 이 스마일 게이트가 아니라 스마일 게이트 그룹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은 뭐 여러 가지 계열사가 있다는 뜻인가요, 이게? 네, 일단은 총 8개 이제 계열사가 있습니다. 네. 네, 사업 전략을 방향을 이끄는 이제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그리고 게임 개발, 관리, 그리고 IT와 이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네,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네, 유통 서비스 담당하는 네,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메가랩, RPG, 월드와이드, 인베스트먼트, 파운데이션 등 이제 각기 분야를 달리 해가지고 계열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아까 저기 그 얘기를 하셨었고 또 그 이남규 아나운서도 히든 챔피언 기업에 대한 정의를 해줬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잘난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기업 이 같아요. 프로그램 보시면 저건 내가 갈 때가 이러실 수 있겠지만 뭔가 좀 장점이 있을 거예요. 끝까지 들으시고 사내 문화를 좀 알아봅시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IT 기업답게 이제 자유로운 분위기인데 그 안에 또 보수적인 규칙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네. 제일 또- 애매한 말이죠. 일단은 그 이제 폭풍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예. 지속적으로 혁신 및 이제 성과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또 두고 있고요. 예. 네, 명확한 이해 그리고 소통 공유를 활성화시키고 있고 열정과 사명감을 피력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를 바라고 있는 문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소통, 공유, 이해, 열정, 사명감 이렇게 명확한 키워드들을 좀 잘 약간 두루뭉술. 숙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복리 후생은 어떻습니까? 복류생 굉장히 좋은데요. 좋겠어요. 네, 돈 많이 일단은 버는데요. 통근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본사는 성남에 있습니다. 뭐 서울, 뭐 인천, 뭐 안양 등등 해가지고 네. 셔틀버스를 다 운행을 하고 있고요. 선택적인 복리후생비로 이제 복지카드 및 포인트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의료비의 경우는 이제 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뭐 본인 또는 이제 직계가족 의료실비 최대 이제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자기개발비, 경조사 지원, 콘도 지원, 그리고 자체 카페테리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최신 안마 의자도 안마 있습니다. 의자까지. 네, 피트니스 클럽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구내식당도 있는데 구내식당은 뭐. 이제 회사에서 전액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야근하면은 이제 교통비는 실비로 지급을 하고 아니 뭐 여기 있습니다. 방송을 안 한답니까? 예. 스마일 게이트 그룹 정말 이름만 들었을 때는 뭐 그 실리콘밸리 느낌이었는데 네. 테크노밸리 있군요. 우리나라 여기 성남에 굉장히 좋은 복리후생. 복리후생을 좀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복리후생을 정말 최우선적으로 두시는 분들은 네. 정말 맞아요. 써보실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IT 기업 할 때도 이렇게 복리후생이 좋은 곳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드렸던 질문이 야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 다 갖추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밤새야 드렸었는데 되니까. 네. 그러니까요. 여기는 그럼 야근이 많은 건가요? 야근은 게임 회사는 특히 개발하는 분들 같은 경우 야근은 운명이죠? 대부분이 많습니다. 네, 운명이죠. 대부분이 네, 많고요. 어쩔 그리고 야근을 해도 교통비 지원이 안 되는 곳이 있다 보니 복리후생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정말 힘들겠네요, 그럼요, 그렇죠? 돈도 안 주면 걸어갈 수도 없고. 이게 보니까 그렇다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일단 여기를 이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채용 소식 소개를 했으니까요. 네. 기업 소개 들어봤고 채용 소식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요. 이번 채용 지난 건 아니죠? 이게 9월 28일까지. 요거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남았어요. 제가 그걸 예전에 김지훈 컨설턴트 워낙 개인적이 많아서 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실컷 얘기해주고 끝났대요. 그래서 네. 이게 뭐야 그랬었는데 제가 6일 남은 거예요? 예. 5개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네. 이제 선정을 한 기업인데요. 네. 일단은 이제 계열사 전체에서 지금 채용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이제 스마일게이트 홀딩스에서는 경영 일반, IT 서비스,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개발 분야 채용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스마트게이트 RPG에서는 온라인 게임 개발, 모바일 게임 분야로 이제 나눠서 게임 기획, 프로그래밍 직무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이제 온라인, 모바일 게임 분야로 나눠 가지고 게임 산업, 전략 분야 채용하고 있고요. 네, 스토브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이제 플랫폼, UI, PM, UI, UX 디자인 등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채용 일정이 6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처음 이걸 보신 분들은 과연 제 얘기는 이런 게임 업체를 준비하고 있던 친구라면 지금 봤어도 비슷한 분야에서 바로 준비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이 게임 업체에 이제 취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은 친구라면은 스마일게이트 그룹에 대해서는 이제 알고는 알고 있을 거라고 있어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세부적인 정보를 찾는 데는 좀 많이 힘들기 때문에 방송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죠. 급여. 네. 어떻습니까? 많이 줘야죠. 네, 예. 대졸- 얼마입니까? 대졸 초임 3,542만 원. 네. 3,540. 저는 3,540. 괜찮은 거죠? 괜찮죠? 강소기는 네.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렇죠. 초임이 이 정도면 그러니까요. 초임이 이 정도면 많이 주는 겁니다. 정말 많이 주는 건가 봐요. 아까도 되게 진심이. 우리 이문수 컨설턴트가 정말 좀 약간 정색 비슷하게 하는 게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제가 볼 네, 때는 채용 절차 절차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절차는 일단 지원서 접수 그리고 서류 전형, 면접 전형 순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네, 지원서의 경우는 이제 연령, 성별, 국적 제한 없고 인적 사항 및 이제 학력 사항, 자기소개 등을 이제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하면 되는데요. 예, 네. 일단은 이제 지원자 개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기본 양식 외에는 자유 양식입니다. 네. 네, 제일 개발 어려운 거잖아요. 네, 이게. 예. 개발 그래픽 기획 직구는 꼭 포트폴리오를 첨부를 해 주어야 되고요. 네네. 면접은 1차 실무, 2차 임원, 3차 최종 면접이 있는데요. 이게 다대다입니다. 실무 면접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이제 코딩을 이제 코딩을 시험을 시킨다죠. 보는 예, 경우도 24시간.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채가 아니라면은 면접
대상자의 경우는 이제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일정 조율을 또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게임 옵션은 잘 모르지만 24시간 코딩하려면 정말 하루는. 힘들겠네요. 그죠? 네. 말이 24시간이지 진짜 너무 거의 힘들 것 곤죽이 될 것 같은데 면접 복장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까도 뭐 분위기가 자연스럽다고 네. 했는데 그렇게 조금 편하게 입고 가도 되는 건지. 네. 일단은 면접 복장도 이제 자유 복장이고 본인을 이제 직접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 이제 결과는 이제 면접일로부터 일주일 정도 소요되고요. 최종 합격하게 되면은 이제 개별적으로 처우 및 입사 안내 그리고 건강 검진 절차를 진행하고 입사를 진행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편한 복장이라고 또 너무 편하게 편하게 하고 하면. 하시면 편하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굉장히 좀 단정하게 입고 하셔야 되는 거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들었지만 이 복리후생도 좋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할 것 같아요. 경쟁률은 좀 어떻습니까? 작년 하반기 30명 채용에 매년 뽑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매년 네, 그 작년 하반기에 이제 30명 채용을 할 때 네. 2,500명 지원을 했습니다. 2,500. 정말 네. 뭐 곤란하군요. 숫자 굉장히 30명 뽑는데 2,500명이면 거의 100대 1인데 그렇죠? 그렇죠. 거의 가끔 뭐 그 쉽게 얘기해서 100대 1 정도인데 해외 비중이 좀 높잖아요. 네. 중국어를 잘하는 게 좋겠네요. 이 직무마다 좀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군에 대한 우대 사항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예,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이 스마일게이트 그룹에 지원하고자 하고는 분들을 위해서 컨설턴트님께서 좀 팁 좀 주신다면요? 일단은 인성이나 인재상에 이제 중점을 준다라고 하고요. 직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열정, 네, 당연한 거죠 이거는. 네. 그리고 저는 다른 것보다도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가 이 회사에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나가던 게임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실제로 지금 전략적으로 이제 애니팡을 만든 썬데이 토즈라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를 했는데요. 예. 네, 이게 이제 이제 다른 이제 게임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회사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네. 그리고 애니팡이 이제 좀 쇠퇴를 하는 거 있습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그 유저에 대한 이제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만큼 다양한 시도를 한다는 것은 이번에 대규모 채용이 또 하나의 기회를 만들고자 함이라고 생각을 하니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를 그러니까요. 충분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스마일게이트 이거 아닙니까? 미소문. 웃으면서 들어가시면은 미소문. 웃으면서 나오실 수 있다는 기억하시고 꼭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든 챔피언스 리그 스마일게이트 그룹의 채용 소식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함께한 커리어의 이문수 컨설턴트 그리고 이남규 아나운서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무센터 오늘도 아주 실하게 저희가 한 시간 네. 동안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네, 내일은요 금요 스페셜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방송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